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당찬 홍씨가 살았습니다. 홍씨는 일남 사녀 중 넷째였답니다. 홍씨의 어머니는 딸만 넷을 연속 낳고 마지막 아들 홍열이를 낳았던 거죠. 홍씨의 어머니는 아들 홍열이를 낳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구박과 서방의 무관심으로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홍열이가 17살이 되면서 반항심이 극에 달하여 그만 가출을 하고 말았죠. 홍씨의 집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답니다. 이놈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내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을 했거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손자가 집을 나갔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만혀요. 나도 후회하고 있구먼요. 내가 속상해서 그려. 점순이가 얼굴이 메주 같아도 궁둥이가 펑퍼짐해서 아들도 잘 낳는다고 했지. 지금 점순이 시집가서 아들 줄줄이 낳고 잘 살고 있자녀. 시어머니와 서방은 툇마루에 앉아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홍씨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를 쳤죠. 할매, 그것은 아버지 잘못이지요. 아버지가 씨를 잘 뿌려야 엄니가 아들을 많이 낳지요. 내 말이 틀려요. 시어머니와 서방은 홍씨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것이 누구 닮아서 성질이 지랄 맞은 것이요? 동네 사람들이 할매 닮았다고 하던디요. 홍시야, 버릇이 없구나. 내가 그리 가르쳤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요. 헌데 할매하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서 참을 수가 없구먼. 홍씨의 어머니는 억울해하는 홍씨를 데리고 부엌으로 끌고 들어갔죠. 두 모녀의 뒤통수에 시어머니는 한마디 했답니다. 홍씨는 왈패 일도하고 혼인을 시키거라. 어떤 사내가 홍씨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홍씨의 서방으로는 일도가 딱이구먼. 홍씨의 아비는 딸인 홍씨한테 악담하는 어머니가 짜증이 났습니다. 엄니, 아무리 그래도 손녀한테 그런 악담을 하면 아니 되지요. 그때 옆집 춘봉어멈이 뛰어오고는 말을 했죠. 홍열이가 왈패가 된다고 왈패 소굴로 찾아갔다는디? 그것이 뭔 소리요? 어제 홍열이가 춘봉이한테 그리 말을 했구먼. 서방님, 홍열이 찾으러 가야지요. 나는 논에 가야요. 내일 비가 많이 올 것이요. 벼들 다 쓰러지면 한 해 농사 끝장이요. 홍씨의 아버지는 일어나 괭이를 들고 논으로 나갔답니다. 아니, 지금 농사보다는 아들이 중요한 것 아니요? 아이고, 이래서 아들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집 나간 홍열은 곧장 왈패 소굴로 갔답니다. 저는 왈패가 되려고 왔어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으니 어서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면 쓰잘데기 없이 도망 나왔겠어요. 쥐방울 같이 생긴 녀석이 기백은 사내 중에 사내구나. 삼식이는 왈패 두목 일도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두목, 홍열이라는 애송이가 왈패가 되고 싶다고 왔습니다. 어미 저 더 먹고 오라고 해라. 그리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두목이 좀 겁을 주면 가지 않을까요? 일도는 너무 귀찮다는 듯이 일어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헌데 홍열이가 마당 중앙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일도는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내가 왈패가 되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그래 좋다. 비록 여기가 왈패 소굴이기는 하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곳이다. 지금부터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그리하면 받아주겠다. 정말입니까? 홍열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죠. 그리하여 홍열이는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여 홍열이는 유심히 항아리를 살폈습니다. 항아리 안을 보니 금이 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요? 금이 간 항아리잖아. 홍열이는 순간 짜증이 나 언성을 높였답니다. 이놈아, 왈패가 그리 쉽게 되는 줄 알았느냐?
그러니 좋은 말로 보내줄 때 그냥 가거라. 어디 하나 부러지지 말고. 절대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럼 내일까지 시간을 줄 터이니 내일도 못하면 조용히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일도는 엄포를 주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한편 우리 귀한 손자 홍열이를 찾아와야지. 어찌 어미가 돼서 이리도 태평한 것이요? 아비는 비 오기 전에 벼들을 묶어줘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화를 냈습니다. 네, 어머니. 홍 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말에 꼼짝 못하고 나갈 준비를 했죠. 엄니가 찾으러 가려는 것이요. 갈 사람이 어미뿐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버지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니요. 조용히 하거라. 할머니 또 화내시겠다. 그럼 내가 찾아올 것이요. 세 딸은 시집을 갔기에 집에는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뿐이었던 거죠. 그것은 아니 된다. 시집 갈 처녀가 어디를 간다는 것이야. 걱정 말아요. 이참에 할매가 말한 내 신랑감, 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 되겠구먼. 홍 씨는 할머니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나서기 전에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왔죠. 그려, 이판사판이요. 헌데, 홍열 이놈아는 거기가 어디라고 간 것이요? 홍 씨는 씩씩거리며 왈패 소굴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나무들 사이로 집들이 보여 뛰어갔습니다. 헌데 홍열이가 마당에서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죠. 이놈아, 내 놈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이요? 누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온 것이요? 내 놈이 아무리 뛰어도 이 누이 손바닥에 있지. 홍 씨는 홍열이의 귀를 붙잡고 혼을 내주고 있었답니다. 밖에 누가 왔기에 이리도 소란인 것이냐? 홍열이의 누이가 왔습니다. 일도는 자신의 구역에서 감히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 신경이 예민해졌답니다. 그리하여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헌데 조그마한 처녀가 뚱뚱하고 커다란 홍열이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계집애는 누구냐? 아주 당찬 것이 마음에 드는군. 잘 되었다. 알아서 데리고 가겠구나. 그런데 그때 홍열아, 세상에 사내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멋지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헌데 왈패는 아니오. 여기 사람들 꼬락서니를 봐도 아닌 것은 아니오. 누이, 나는 왈패가 멋있어. 한번 왈패를 해보고 싶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는 홍 씨의 말을 듣고 상당히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자신의 구역에서 빨리 나가 주기만을 참고 기다렸죠. 그려, 홍열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한 번은 해봐야지. 사내가 마음먹었으면 무라도 잘라봐야 하는 것이요. 홍열이 혼자는 위험하니 누이가 같이 있어 주마. 정말? 홍열아, 누이가 어떤 사람이더냐?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주던 멋있는 누이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왈패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손을 올렸고 두목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요?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왈패가 될 수 있는데 항아리에 잘 보이지 않는 금이 있었어? 연병, 시험도 급살 맞게 냈구먼. 이 문제는 어느 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요? 누이, 조용히 해. 저기 두목이 듣고 있어. 홍 씨는 고개를 돌려 두목이 있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도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홍 씨와 눈이 마주쳤죠. 아니, 홍씨잖아.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커다란 불씨가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아이고, 내가 졌다. 눈싸움으로 한 번을 이겨보지 못하네. 에휴. 두목, 눈싸움하고 있었습니까요? 홍 씨는 일도가 고개를 숙여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쾌재를 외쳤습니다. 아싸, 내가 이겼다. 누이, 두목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서워봤자요. 두목도 엄니 다리 밑에서 나왔구먼. 홍열이는 누이를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면 우리 누이가 두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항아리를 큰 항아리에 넣어. 홍열이는 누이가 시키는 대로 금간 항아리를 더 큰 항아리에 넣었답니다. 자, 이제 물을 채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우리 누이여. 홍열이는 신나게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두목이 말한 항아리에 금세 물이 가득 찼답니다. 홍열이와 홍씨는 두목한테 갔죠. 두목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일도는 옆에 있는 홍씨를 보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홍씨는 나 잠깐 봐야 쓰겄다. 이제 아는 척을 하는구먼. 일도와 홍씨는 방으로 들어갔죠. 홍열이 데리고 집으로 가라. 난 말이요. 누구하고 달리 약조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고 홍열이 있는 동안은 내가 여기 같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그리 알어. 홍씨는 본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일도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잡고 울분을 토했답니다. 홍씨야, 나 좀 살려다오. 일도와 홍씨는 어릴 적 소꿉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의 눈을 뜨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은 콩닥콩닥 간질간질 알 수 없는 설렘이 샘솟았답니다. 두 사람의 나이 15세 되는 뜨거운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일도와 홍씨는 여름만 되면 냇가로 놀러가기 바빴답니다. 일도는 깊은 곳에 들어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주었고 홍씨는 낮은 물에 들어가 작은 송사리를 잡으며 일도를 기다렸던 거죠. 일도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고 홍씨를 불렀죠. 홍씨야, 붕어 잡았어. 웜에 지금까지 잡은 붕어 중에서 제일 큰 것 같구먼. 우리 일도 장어다. 일도는 홍씨의 칭찬에 신이 나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뛰었답니다. 일도야, 천천히 와야. 넘어지겠구먼. 일도는 걱정 없다는 듯 뛰다 그만 홍씨 앞에서 중심을 잃고 말았던 거죠. 일도는 그대로 홍씨한테 넘어지고 홍씨는 그대로 일도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일도는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사내였지만 키는 어른보다 컸으며 덩치는 홍씨 2배 정도였죠. 홍씨야, 괜찮냐? 내는 괜찮구먼. 일도 너는 괜찮은 것이요. 일도는 서서히 머리를 들어 홍씨의 아랫도리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답니다. 헌데 홍씨의 옷은 물에 젖어 아름다운 곡선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홍씨는 홍도의 시선이 머물고 가는 곳곳이 이상야릇한 전율이 흐르고 홍씨의 온몸은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 같았죠. 일도의 시선이 마지막에 머무른 곳은 홍씨의 입술이었답니다. 일도의 눈빛은 먹이감을 노리는 사나운 맹수의 눈빛이었죠. 그때 일도의 울대뼈가 침을 삼키는지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대로 홍씨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홍씨는 갑작스러운 일도의 입맞춤에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홍씨가 일도의 정중앙을 무릎으로 쳐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야,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네 혓바닥을 더럽게 요래조래 하는 것이요. 그런다고 거시기를 차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냐? 홍씨는 많이 아파하는 일도를 보고 미안했던지 일도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주었습니다. 홍씨는 일도의 입맞춤이 너무 달콤하고 설레어서 좋았죠. 허나 보송보송한 설렘은 끝이 나고 일도가 음란 마귀처럼 보였던 거죠. 거시기가 그리 아픈 것이요. 몰라. 홍씨는 내가 싫은 것이요. 싫은 것은 아니지만 너와 나는 어릴 적 소꿉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서 그러지. 내가 싫은 것이 아니면 되었어. 그나저나 붕어는 어디에 있는 것이요? 아까 놓쳐서 도망을 갔지. 으이그 멍충아. 입맞춤 할 생각에 커다란 붕어를 놓친 것이요. 일도의 눈에는 앞에서 제잘거리는 홍씨의 입술만 보였고 홍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죠. 가시나, 언제 이렇게 큰 것이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홍씨의 입술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홍씨는 너무 설렜던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있었죠. 일도는 뒤돌아 넋을 놓고 서 있는 홍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홍씨야, 나 잡아봐라. 홍씨는 정신을 차렸던지 발그스레한 얼굴을 하고는 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려. 일도야. 니 나한테 잡히면 죽는 날이요. 홍 씨는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악을 쓰고 뛰었죠. 잡았다. 일도야. 너 오늘 나한테 죽는. 홍 씨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선 일도의 등에 얼굴을 콕 박았답니다. 뭐요? 뛰다 말고. 오호라. 나한테 죽을 것 같으니 겁이 나는 것이요. 홍 씨도 일도의 등을 주먹으로 치며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일도의 넓은 등을 열심히 때렸고 일도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일도는 홍 씨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마당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마당에는 광군들로 가득했고 일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일도의 어머니는 일도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고는 오지 말라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일도야, 도망가거라. 절대 오면 아니 된다. 일도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고 바로 홍 씨와 숨었죠. 일도야. 너희 집에 무슨 일인 것이요? 나도 모르겠어. 일도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는 부모님을 주시했습니다. 일도는 잘 숨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 것이요. 홍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걸으며 담벼락으로 구경하는 봉선이를 보았죠. 봉선아, 도대체 뭔 일이요? 일도 아버지가 영모에 가담을 했다고 잡아간다는 구먼. 일도 아버지가 그럴 분이요. 관직에서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인데. 내 말이 항상 집에만 계신 분이 무슨 영모를 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먼. 일도의 아버지는 궐에서 세자주화를 가르쳤죠. 허나 나이도 있고 해서 관직을 내려놓고 서당을 차렸던 것이었습니다. 일도야, 어쩌면 좋으냐? 너의 아버지가 영모죄로 잡힌 것이라 한다.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홍 씨는 힘들어하는 일도를 집으로 사람들을 피해 데리고 갔죠. 헌데 이것은 또 무슨 일이랍니까? 홍 씨 집에도 관군들이 일도를 찾기 위해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 또한 나하고 있다가는 위험에 빠질 것 같다. 내가 지금 갈 곳도 없으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있으니 가서 부탁을 해보려 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그리하여 일도와 홍 씨는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일도는 어두운 밤을 틈타 아버지와 둘도 없는 벗인 최대감을 찾아갔죠. 대감님, 저 일도입니다. 일도야, 여기에 있으면 너도 위험하다. 우선 방으로 들어오너라. 저희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계시나요? 내가 그동안 영모는 아니 된다고 말을 했건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일이 터졌구나.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영모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나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도야, 너도 위험하다. 일단 너라도 살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돈을 가지고 어서 먼 곳으로 도망가거라. 부모님의 상황은 내가 잘 알아보고 있겠다. 최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 집 연호비로 올 수 있게 힘을 써보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너 또한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일도는 최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길을 나섰죠. 한편 최대감은 돌석이를 불러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 일도가 잡히지 않았구나. 일도를 잡아서 어찌하면 될까요? 죽여라. 네, 알겠습니다. 돌석이는 최대감의 명을 받고 방을 나갔습니다. 최대감의 인자한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악기처럼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뒷문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던 거죠. 거기 누구냐? 최대감은 큰 소리로 외치며 엿들은 사람이 있을까 하여 뒷문을 벌컥 열었죠. 뒷마당 정원에는 벌레들 우는 소리뿐 사람은 없었답니다. 일도야, 나를 미워하지 말거라. 내 아비는 너무 정직하여 부러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최대감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일도는 뒷마당 정원 꽃들 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내 부모님을 그리 만든 사람이 최대감 너였구나. 이 치욕을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일도는 최대감한테 돈을 받고 대문을 나서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 다시 최대감 방으로 가고 있었죠. 헌데 거물들은 무사가 최대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도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아 뒷마당에서 최대감과 무사의 대화를 엿들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원수가 최대감이라는 사실에 온몸은 부들부들 떨려왔답니다. 일도는 당장이라도 최대감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최대감 기다려라. 이 빚은 꼭 갚아주마. 일도는 담을 넘어 도망을 갔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 일도는 정신도 혼미해지고 온 세상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면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죠. 덩치는 산만한데 아직 어린아이다. 어서 업어라. 지가요? 늙은 내가 업으리. 아니요. 형님이 시킨 일이니 이 한 몸이 부서져도 업어야지요. 달수는 보다 못해 봉이를 밀치고 일도를 업었습니다. 진작 업었으면 좀 좋아? 이놈아, 혼잣말을 할 거면 내가 안 들리게 해야지. 두 사람은 왈패가 되기 전 형님 동생으로 사이좋게 지냈던 사이였답니다. 잠시 후 왈패들은 일도를 방에 눕히고는 덕순댁에게 보살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달수를 보면 참 이상도 해요. 덕순댁, 뭐가 그리 이상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고아나라도 아니고 직접 낳은 자식도 없이롱.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어찌하노? 자꾸 길에서 아이들을 주워오기만 하고 내가 달수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손풍 낳아준다는데 반응도 없으니 지도 여인인데 섭섭하구먼요. 덕순댁, 그것이 아니오. 나도 나를 닮은 아들을 가지고 싶구먼. 허나 갈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 생각을 못하는 것이오. 그럼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덕순댁은 자신을 품어주지 않는 달수를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덕순댁의 푸짐한 얼굴은 호박꽃처럼 활짝 폈답니다. 달수는 자신을 보고 웃는 덕순댁을 보니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달수, 나랑 같이 가요. 원래 지를 보는 것이 그리도 쑥스러웠남요? 달수는 뛰는 것을 멈추고 종종 걸음으로 달려오는 덕순댁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덕순댁은 표정이 바뀐 달수를 보고 있었죠. 덕순댁이 나를 먼저 자극한 것이오. 덕순댁의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안아줄 테니 기대요. 엄마, 달수 어디로 가는 것이요? 달수는 덕순댁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움막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요한 산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나눴죠. 한편 일도는 산에서 만난 달수로 인해 왈패 소굴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또한 일도는 모든 것에 실력이 월등하여 5년 후 왈패 두목이 되었죠. 그 사실을 모르는 홍씨는 일도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거죠. 헌데 일도를 다시 보면 죽지 않을 만큼 패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일도를 보니 심장이 먼저 반응을 했답니다. 이놈의 심장은 줏대가 없구먼. 어라, 오늘따라 심장이 왜 이러는 것이요? 웜에 유상스럽게 눈물까지 나는구먼. 홍씨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씨는 일도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허나 일도는 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작은 문틈으로 울고 있는 홍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도는 홍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에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홍씨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무 울지 말거라. 우는 모습도 이리 사랑스러운데 내가 너를 어찌 잊었겠느냐. 일도는 지금 쫓기는 신세이기에 홍씨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도는 작은 문틈 사이로 홍씨를 그윽한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씨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옌병, 일도가 무엇이 이쁘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요. 홍씨는 부지런히 저녁밥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아이고, 어머님한테 살림을 야무지게 배웠구먼. 내 마음에 쏙 들어. 안녕하셔요. 지는 홍씨여요. 지가 말도 없이 부엌에 들어왔네요.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난 좋기만 하구먼. 홍씨와 덕순댁은 무엇이 그리 웃기는지 깔깔거리며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일도는 홍씨의 말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니 복잡했던 머리는 단숨에 정리가 되었죠. 왈패 식솔들은 12명이었답니다. 왈패들은 한자리에 모여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홍씨는 저녁밥을 먹는 왈패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는데 다들 순박하게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더 왈패로 보이는구먼. 아이고, 이런 순둥이들. 일도는 홍씨가 만든 국밥이 맛있다며 정신없이 먹는 식솔들을 보며 삼식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삼시가, 이제 움직이자. 네, 그럼 내일 밤에 가는 걸로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삼시가, 홍씨와 홍열이는 몰라야 할 것이다. 네, 두목. 일도는 누명으로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답니다. 그리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자 폭포에 갔죠. 헌데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씨야, 여기는 어찌 알고? 일도는 홍씨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던 거죠. 니는 어쩐 일이냐? 초저녁 잠이 많은 녀석이.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폭포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일도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무엇을?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요? 일도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홍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너의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무슨 말을? 사정이 있어. 몇 해 동안 홍씨를 찾아올 수 없으니 내가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으라고 할머니한테 말을 전해달라 했지. 그리 말했다는 것이지? 그럼 할매가 말을 해주지 않았구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홍씨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씨야, 그만 울어라. 이쁜 얼굴 못생겨지네. 홍씨는 일도의 품으로 쏙 안겼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일도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얼마나 욕했는데. 난 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구먼. 일도는 홍씨가 오해로 인해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쓰러워 보였답니다. 일도는 자신의 품에 안긴 홍씨를 꽉 안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넓은 바위를 방 삼아 그리고 달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이불 삼아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그리웠던 만큼 서로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어 일도와 왈패들은 산을 내려갔죠. 그리하여 관아로부터 시작으로 모든 대감댁의 기둥에 최대감에 대한 비리를 활로 쏴날렸습니다. 비리문서에는 영모는 최대감이 주도한 것이고 일도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당했다는 내용과 증거문서이었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허나 일도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너무 조용했던 거죠. 두목, 작전이 실패한 듯합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잘못하면 두목이 더 위험해집니다. 일도는 삼식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최대감의 역겨운 비리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일도야, 뭐하냐?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다시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려? 일도는 홍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홍씨가 여기는 어떻게 온 것이야? 바늘이 가는데 실이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여? 일도는 홍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왜 이러는 것이요? 내가 틀린 말한 것이요? 어젯밤 우리가. 일도는 홍씨를 후다닥 안고는 뛰기 시작을 했죠. 아이고, 홍씨야. 어제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면 안 될까? 뭐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것이 더 멋있구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하들은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대감의 별저에는 7명의 대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어찌합니까? 이 사실이 전하 귀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7명의 대감들은 최대감을 원망하듯이 말을 했죠. 대감들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같이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감들은 최대감의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대감 그리 말씀하시면 아니 되지요. 우리는 최대감을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진해서 도와주신 거였죠. 그러니 이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감 그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도라는 왈패두목을 잡으면 되지요. 그리하여 최대감과 그 외 대감들은 살수 여러 명을 풀어 일도를 잡기로 했답니다. 한편 일도는 홍씨를 자신의 앞에 바짝 앉게 하고는 말을 했습니다. 홍씨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 어릴 때 홍씨하고 있을 때면 안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는지 홍씨 너는 모를 것이요. 정말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서운해했구먼. 일도는 홍씨를 품에 안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죠. 홍열이하고 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홍씨와 홍열이를 지켜줄 수 없어. 그러니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찾아갈 것이야. 싫어. 또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구먼. 홍씨는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일도는 홍씨의 우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앞으로 험한 싸움이 시작이 될 것을 일도는 알고 있었죠. 홍씨야, 미안하다. 내가 꼭 찾아갈게 기다려줘. 이 말을 남기고 홍씨의 급소를 눌러 기절을 시켰습니다. 두목, 홍열이도 기절했습니다. 홍씨, 홍열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너라. 네, 두목. 삼식이는 부하 한 명과 같이 홍씨의 집으로 향했죠. 일도는 점점 보이지 않는 홍씨를 봤답니다. 벌써부터 홍씨가 보고 싶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일도는 어디선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아 전력 질주로 부하들한테 갔습니다. 어서 싸울 준비를 하거라. 내 두목. 일도와 왈패들은 살수가 오는 쪽을 보며 기다렸답니다. 살수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죠. 일도가 검을 빼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주위에 감돌았습니다. 일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몸은 단단한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었으며 검객 10명이 사방에서 덮쳐오자 일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죠. 첫 번째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지만 일도는 미끄러지듯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동시에 검을 휘둘러 상대의 칼날을 튕겨냈으며 쇠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지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검이 일도를 향해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습니다. 강한 힘과 정확한 타격이 어우러져 검객들이 한 명씩 밀려났죠.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역습했던 거죠. 일도의 검끝이 번쩍이는 순간 또 한 명이 무너졌답니다. 남은 검객들이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도는 마지막 한 명까지 쓰러뜨리며 검끝을 툭 털었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검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괜찮은 것이냐? 내 두목, 저희 모두 무사합니다요. 일도는 서둘러 홍씨의 집으로 뛰었답니다. 잠시 후 홍씨의 집에 도착한 일도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방문은 다 열려 있고 부엌 살림은 박살이 나 있었으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 여기 있어요. 덕순아,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한 줄 알아? 덕순댁과 달수는 서로 꼭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홍씨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홍씨는 잡혀갔어요. 일도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어지러웠답니다. 잡아가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요. 최대감 별저로 가자고 했구먼요. 일도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최대감의 별저에 도착한 일도는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최대감은 일도가 올 것을 알았는지 대청마루에 홍씨를 기둥에 묶어놓고 여러 명의 살수 틈에 서 있었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너한테는 이홍씨라는 아이가 약점이었구나. 내가 왔으니 나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아이도 내 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죽어야지. 오호라 관을 좀 넓게 만들어 같이 땅에 묻어주는 것도 재미있겠구나. 그 안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거라. 나도 점을 쳐봤다. 아이고 어쩜 좋으냐? 지금 최대감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마저 놓치는 형국이로다. 뭐시?
무엇하느냐? 어서 저놈을 죽이거라. 홍 씨는 최대감이 일도를 죽이라는 소리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답니다. 일도야, 어서 도망가야. 그때 최대감의 오른팔 돌석이가 칼을 들고 대청마루에서 뛰어 일도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감은 일도가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삼식이가 담을 넘어 몰래 잠입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도는 삼식이를 보고는 홍 씨를 구할 수 있게 최대감과 그 무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검 실력은 모든 사람들의 넋을 놓을 정도이었답니다. 삼식이는 홍 씨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줄을 풀어주었죠. 그리고 다시 담을 넘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최대감 이제 되었네. 다 덤비게. 내가 인연을 죽여도 좋다는 말이더냐? 그리고 홍 씨를 보았는데 홍 씨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최대감은 초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도의 검 실력은 살수보다도 월등하게 보였으니까요. 일도는 최대감의 초조한 모습을 보고 더 압박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대청마루로 올라갔죠. 최대감은 눈 깜박하는 사이 일도의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대감, 당신의 죄가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라 차명으로 세상을 마무리하겠구나. 일도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맹수와도 같았답니다. 헌데 최대감을 버리고 대감들과 살수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의금부에서 종사관이 관군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최대감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비리는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왕은 항상 인자한 얼굴을 하고 웃고 있던 최대감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최 씨의 무도함이 명명백백 밝혀졌으니 차명으로 다스리고 그 식솔들은 노비로 살아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최대감은 차명으로 삶을 마무리했으며 죽은 자의 얼굴은 악귀로 변해 있었습니다. 일도는 노비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다시 모셔왔으며 유배지에 계신 아버지도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죠. 일도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고 나니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생각났답니다. 그리하여 홍 씨한테 뛰어갔습니다. 홍 씨야, 놀자. 뭐 하는겨? 동네 창피하게. 내가 창피하냐? 흥. 그것이 아니여. 어린 아이처럼 놀자가 뭐여. 내가 너를 떠나고 홍 씨야, 놀자라는 소리를 못해서 얼마나 가슴에 사무친 줄 아냐? 그런 거였어? 그러면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고 저리 가자. 홍 씨는 일도의 큰 손을 잡고 앞장을 섰습니다. 일도는 홍 씨가 가는 곳을 졸졸 쫓아가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여기요. 마음껏 소리쳐봐야. 그곳은 아름다운 들꽃들이 산속 안에 가득 피어 있는 곳이었죠. 일도는 두 손을 모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홍 씨야, 내 각시가 되어줘라. 홍 씨는 생각지도 못한 일도의 청혼에 다리에 힘이 풀려 들꽃밭에 찰퍼덕 앉았답니다. 일도는 홍 씨가 넘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헌데 홍 씨는 완전 넋이 나가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홍 씨 넋이 나갔구먼. 일도는 귀여운 홍 씨의 얼굴을 보고는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입술에 살짝 입맞춤을 했죠. 홍 씨야, 이제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말을 할 때까지 입맞춤을 할 것이다. 일도는 계속 입맞춤을 했습니다. 홍 씨는 정신을 차리고 빤히 일도를 쳐다보았답니다. 홍 씨야, 내가 잘못을 한 것이냐? 홍 씨는 아무 말 없이 일도의 목을 두 팔로 감싸고 어른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죠. 일도의 온몸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꽃밭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사랑을 느꼈죠. 홍 씨야, 이제 나의 각시가 되어줘. 뭘 자꾸 물어? 너랑 혼이 나는 것은 당연하잖아. 그리하여 일도와 홍 씨는 두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손주 사위 일도를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